그래도 한 10만 개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5,000개씩 등록할 수 있어요. 하루에 5,000개씩 20일만 꾸준히 올려도 10만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논하셔도 늦지 않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요새 위탁 판매 많이 하시잖아요. 왜 위탁 판매 하냐면 첫 번째, 누구나 손쉽게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사업을 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가 없어요. 재고를 안 지고 여기서 뛰어다가 그냥 팔고 마진을 남기는 게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기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용기 있는 선택, 제가 일단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잘 되지 않아요 라고 좀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아직은 포기하지 마시라, 이 7가지를 제대로 해봤나요? 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위탁 판매자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아직 다양한 시도를 안 해봐서 그렇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기간이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이 위탁 판매를 시작하고 물건을 팔아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고시 준비하고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이 한두 달 공부한 다음에 이거는 안 되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간을 여쭤본 거예요. 한 2-3개월 된 초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위탁 판매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위탁 판매가 굉장히 많죠. 당연히. 그죠? 아마존 재고 안 가져가요. 그리고 위탁 판매라는 거는 드롭shipping이라고 하잖아요. 이 역사는 거의 자본주의의 역사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겨난 무슨 이상한 그 마케팅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 운영해보고 이건 뭔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업 방식이에요. 어떤 쇼핑몰이든 많이 판매할수록 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품 노출도 잘 되고, 고객들이 구매할 때에도 상품을 하나도 안 팔아본 숍보다는 그래도 많이 뭐 리뷰도 있고 뭐 이런 숍을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우리가 흔히 뭐 구력이라고도 말하고 뭐 짬밥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충분히 해보세요. 조금 더 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위탁 판매 하시면서 상품 몇 개나 등록하셨어요? 상품 몇 개? 혹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뭐 10,000개니까 뭐 한 3,000개 올려놓고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라고 말하는 그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된 상품을 팔겠다, 이거는 위탁 판매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그건 자기 브랜드를 내서 파는 것이고요. 위탁 판매는 굉장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상품들 중에 정말 괜찮은 상품들을 자기가 큐레이팅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사임당 채널에서도 말했지만 자기가 뭘 팔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특수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1,000개 등록하고 된다 안 된다 말하기에는 상품이 너무 적다. 저는 10만 개가 넘어가면서 시너지가 많이 났어요. 전 지금은 거의 한 50만 개 정도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문하는 거는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10분 내면 다 처리를 해요. 엑셀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주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 무료 파일을 제가 그냥 공유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블로그 가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제가 올려놨고요. 그 상품이 많이 등록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위탁 판매 어떻게 보면 전략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많은 상품을 가지고 이 중에 하나가 소비자한테 노출되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10만 개 했을 때랑 100만 개 했을 때랑 다르겠죠. 그래도 한 10만 개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10만 개 하는 게 뭐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매일매일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5,000개씩 등록할 수 있어요. 하루에 5,000개씩 20일만 꾸준히 올려도 10만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논하셔도 늦지 않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가격 때문에 못 해먹겠다? 뭐 이 말씀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가격 후려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사업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물건 살 때 가격 싼 거 무조건 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이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전쟁에서도 숫자 많다고 무조건 이겨요.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시장에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닭을 사려고 하세요. 닭백숙 해 먹으려고. 근데 생닭 무조건 싼 거 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누구랑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시장은 나 단골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고, 생닭이 조금 비싸지만 더 튼실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가격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행동이에요. 이건 제가 영업의 미래라는 그 블로그 글 그리고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가격이 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가격 말고 차별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신다고 그렇게 너무 합리화하지 말자. 그거를 다루기에도 또 영상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좀 공부해 보시면,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많아요. 그런 건 차별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키워드 만져봤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다가 아니고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위탁 판매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를 치고 들어오거든요. 똑같은 손소독제인데 하나는 손소독제라고만 하고 하나는 손소독제, 살균제, 코로나, 예방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코로나, 살균제 이렇게 쳤을 때 여기 있는 살균제는, 여기 있는 손소독제는 검색 자체가 안 돼요. 얘는 검색이 되죠. 근데 얘가 더 비쌌어요. 예를 들어서 30% 정도 얘보다. 그럼 얘가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할 때 보통 오너클랜, 도매창고, 뭐 도매매 이런 데에서 그대로 퍼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약간은 자기가 바꿔볼 수 있다. 이거 뭐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 엑셀로 동시에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요. 시간과 노력이죠. 그죠? 키워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블로그 글을 쓴 게 있어요. 이런 게 대박 키워드다. 제가 뭐 특별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키워드에 대한 블로그나 이런 자료는 너무너무 많아요. 돈 주고 PDF 절대 사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불만, 또 되게 막 못되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 하면 그냥 굉장히 기계적으로 해요. 그냥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 저는. 근데 왜냐? 그 소비자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시스템에 다 돼 있어요. 전화하는 게 오히려 사족이에요. 전화를 하면 그걸 시스템에 또 입력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시스템으로 직접 반품도 할 수 있고 불만도 제기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전화는 그냥 감정의 쓰레바지 같은 역할밖에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화는 뭐예요? 시스템에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산 정도의 분이라면 시스템을 통해서 뭐든지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반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것도 좀 쌓여야 돼요. 일단 내공이 쌓여야 되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반품도 처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진짜 짜증나요. 하지만 이거 10번, 20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너무 한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파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다양하게 팔아보셨어요? 다양한 아이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카테고리를 한번 다 팔아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자기하고 좀 맞는 카테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조금 더 잘 알고 실제 소비자이고, 이 카테고리 저 카테고리 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키워드를 신경 썼을 때 굉장히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고, 요게 약간 틈새다. 이거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데 팔리는 아이템은 적어서 경쟁력이 좋다. 키워드를 조금만 바꾸니까 매출에 확 차이가 났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조금씩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충분히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작게 테스트하고, 그죠? 테스트하고 얻고 하면서 자기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질문인데, 주문하려고 하면 늘 품절이다. 그래서 못 해먹겠다. 이거는 뭔가 짜고 치는 것 같아. 잘 되면은 일부러 얘네가 물건을 품절이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공급사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품절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경제 활동의 순리예요. 그죠?
순리. 수요하고 공급으로 움직이잖아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품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피해의식을 갖기보다는 그냥 상품이 잘 나가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품절 관리를 차라리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보면 잡초가 많아서 농사 못 짓겠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계속 잡초를 뽑거든요. 그런 것처럼 판매자도 그런 마음으로 품절 계속 솎아내야 돼요. 계속 품절인 상품 솎아내고 그런 마음을 좀 닮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아이템 계속 순환시키고 품절인 거는 또 솎아내고. 그러니까 품절이 한 개여도 주문이 2개이면 이익이잖아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마인드가. 그리고 뭐 오너클랜이나 도매창고에서 품절 관리 그 시스템도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거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위탁 판매 시작하신 분들 중에 혹은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래서 진짜 못 해먹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보시자. 왜냐? 위탁 판매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책도 쓴 거예요. 위탁 판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게. 좋은 점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명함에 누구누구 쇼핑몰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주는 자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힘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본다. 내 힘으로. 그런 경험을 직장인들은 특히 많이 못 해봐요. 그죠? 내 노동력을 팔아서 노동력의 대가를 받잖아요. 이거는 정말 내가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해서 진짜 내 힘으로 돈을 번 거예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그리고 무엇보다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1억 2억 못 벌더라도 사업이 한 바퀴 돌려볼 수 있잖아요. 한 바퀴 돌려보면 사업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보여요. 위탁 판매에서 배운 다음에 자기 브랜드를 하시든 아니면 더 큰 거를 하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게 시작해서 리스크 없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돈까지 벌면서. 그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안 되더라도 오늘 제가 소개한 7가지 방법을 보고 다시 한번 또 매출이 잘 될 수 있게 또 사업을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쓴 책이나 블로그 혹은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제가 썼던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뵐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